강의를 할까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좀 짧고 굵게 제가 저에 대한 소개를 좀 잠깐 드리면, 저 역시 현재 웰스 앱이라고 하는 금융 컨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대표이사고요. 아마 두 번째 시간이 저희 회사 부사장님께서 아마 강의를 진행을 하실 텐데, 제가 좀 독특한 이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장을 좀 되게 재밌게 제가 풀어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알고 계실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FP 센터라고 하는 VIP 고객을 상담하는 파이낸셜 플래닝 센터를 처음 만든 곳이 삼성생명이거든요. 삼성생명의 FP 센터 창립 멤버로 제가 상담을 시작을 했어요. 무정 거기 FP 센터 창립 멤버 중에서 유일한 여자 FP가 저였고요. 그때가 벌써 2001년도였으니까 좀 오래됐죠. 근데 참 저는 IMF 때 참고로 삼성그룹 공채로 입사해서 2001년도부터 삼성 FP 센터 창립 멤버로 VIP 고객을 상담을 시작했고요. 이제 그렇게 시작하고 바로 창업한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한 커리어를 좀 거쳤습니다. FP 센터에 상담하다 보니까 한 8년 정도 상담하다 보니까 직접 고객을 자산 관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HSBC 은행으로 옮겼고요. HSBC 은행 자체가 외국계 외장의 은행이다 보니까 거기가 이제 기본 그때가 2006년도였는데 최소 예금 예치 금액이 1억 이상만 받았으니까 정말 VIP 고객분들만 오시는 곳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직접 프라이빗 뱅커로 자산 관리 영업하면서 최연소로 임원 달았고요. 거기서 또 이제 열심히 살았으면 됐는데 문제는 HSBC 은행이 2008년에 금융위기 때 철수했어요. 어이가 없지 않아요, 그죠? 우리나라도 자산 다 망가졌는데. 자, 그래서 제가 그 이후에 옮긴 게 NH투자증권 프리미어 블루라고 하는 또 자산가들만 상담하는 최부유층 NH투자증권의 증권사로 옮겨서 VIP 고객분들을 상담을 했고요. 사실 여기가 되게 추억의 장소인 게, 그게 올라오다 보면 NH투자증권 연수원 있잖아요. 거기서 저도 연수 받았거든요. 여기가 굉장히 좀 낯이 익더라고요. 자, 거기서 이제 끝나지 않고 마지막으로 증권사에서 근무 마치고 실제 우리나라 프라이빗 뱅킹과 VIP 시장에 대한 이 지식을 가지고 한번 기획 업무를 해보고 싶어서 우리은행 PB 기획팀에서 웰스 매니지먼트 팀을 이끌다가 해보니까 이거 내가 해도 되겠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나와서 이제 파이낸스 MBA 공부하면서 다 감사하게도 미국에 있는 와튼스쿨하고 싱가포르 MBS가 연계되어 있는 학교에서 공부할 기회가 있어서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웰스 애교라고 하는 저희 회사를 지금 창업한 지가 12년 차 정도 될 겁니다. 자, 느낌 오셨겠지만 일단 저는 우리나라 한국 금융기관 거의 다 경험해봤어요. 그렇죠? 국내 은행, 외국계 은행, 증권사, 보험사까지 거의 다 거쳐봤고요. 거기에서 또 제가 유일하게 했던 업무가 다 VIP 고객 자산관리 상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한국 금융시장에서 VIP 고객의 특징이라든지 이 고객에 대해서 그래도 가장 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요, 사실 이것도 만약 저희 과정 굉장히 길게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짧고 임팩트 있게 딱 50분 정도 한국 VIP 고객들 과연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특징이 있을까? 그리고 이런 VIP 고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마케팅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어떤 마케팅 방안을 써야 될까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게, 여러분들은 부자, VIP 그러면 얼마 정도 있어야 VIP라고 생각하세요? 얼마? 역시 통끝입니다. 옛날에는요, 한 10억, 30억 이랬거든요. 근데 요즘에는요, 그냥 무조건 질러. 100억이야, 100억. 와.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VIP 고객을 따지는 이 기준 중에 집을 빼고예요. 일단 집을 빼고 금융자산 10억 이상부터를 금융회사에서는 VIP라고 보통은 얘기합니다. 근데 이 VIP도요, 딱 층이 나눠져 있어요. 자, 요즘은요, 대중부유층이라고 해서 매스 어플런트라고 하거든요. 금융자산 1억부터 10억 사이, 이거 대중부유층.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부자, 일반 부자는 금융자산 10억부터 100억. 그 다음에 초부유층, 하이네버스 인디비주얼이라고 하는 초부유층은 금융자산 100억부터 이제 그 이상, 300억 이상, 이 정도를 저희가 VIP 고객이라고 이렇게 층을 나누고 있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나라 VIP 고객분들 얼마나 많은 것 같으세요? 느낌 오세요? 느낌 오셔야 돼요. 왜? 진짜 많아졌어요. 회사에서 이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상품을 만든 건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왜냐면 제가 아까도 저희 담당자분하고 잠깐 얘기했는데, 제가 오늘 연초에 그 신라호텔에서 VIP 고객 세미나 관련한 굉장히 큰
있었는데 그때 모 보험사가 거기 있는 FC님들 500명을 신라호텔 초청해서 제가 그때 한국 VIP 시장에 대해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아시아 시장에서 외국계 보험사였는데 아시아에서도요 한국 자산가들 증가 속도가 눈에 띄게 빨라서 이 시장 굉장히 주목하고 있는 시장이거든요. 아니 해외에서도 우리나라 자산가들 많아져서 이렇게 주목하고 있는데 국내에 있는 우리가 이 시장을 뺏기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그죠? 자, 그래서 공략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지금 보시면 그래프 잠깐 느낌 보시면 아시겠지만 야 정말 우리나라 정말 대단한 게요. 많이 늘었습니다. 정말 많이 늘었어요. 자, 그리고 증가 속도가 여러분 이해가 안 가실 텐데 우리나라 지금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까? 늘어나고 있습니까? 네,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줄어드는데요. 부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얼마큼 늘어나는지 아십니까? 연 9.9% 거의 10% 이상씩 늘어납니다. 부유층이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작년 연말 기준입니다. 현재 2026년 기준 나오잖아요. 와,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 올해는 또 금융시장도 엄청 좋았잖아.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47만 명이 아니라 50만 명은 거뜬히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하는 게 우리나라 VIP 시장이고요. 자, 일단 보시면 지금 금융자산 10억을 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우리나라에서 지금 50만 명 가까이 될 정도로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상위 10% 정도 되는 VIP 자산이 보통 21억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이 자산은 이제 집까지 다 포함한 자산이겠죠? 자, 그러면 서울에 집 하나 가지고 있으면 거의 이제 상위 10% 안에 드는 자산가다라고 이제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부자들도요, 와, 특징이 있어요. 제가 2001년도부터 VIP 상담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만났던 부자분들과 2010년도, 그 다음에 지금 2025년도, 6년도에 만났던 부자분들의 어떤 이 부자가 부과됐던 그의 경로라든지 아니면 자산을 운용하는 이 퍼센테이지가 되게 많이 바뀌었어요. 와, 뭐가 바뀌었을까? 저 정말 재밌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자산가를 공략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뭐냐면 너무 안타깝게도 여러분들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지금 자본주의 시장에 살고 있거든요. 자본주의의 가장 가슴 아픈 부작용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양극화입니다. 양극화가 뭔지 아시죠? 왜? 중간이 없어져요. 사실 보험은요 중산층에 딱 맞게 설계되어 있는 상품이거든요. 왜? 납입료라고 있으면서 나중에 큰 리스크가 있을 때 대비를 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중산층한테 가장 필요한 사실 상품이었는데 중산층이 사라지고 있어요. 사라지고 극단적으로 밑으로 내려가든가 아니면 아예 위로 올라가든가 아예 돈이 많은 이 자산가들이 굉장히 생각하는 것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자산가 고객분들을 이제 옛날처럼 안 볼 수 없어요. 당연히 이 부분은 우리가 공략할 수밖에 없는 아주 중요한 고객층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너무 웃긴 게 제가 지금 은행에서 마지막 우리은행에서 근무했을 때도요. 우리은행에서 은행에서 고민이 뭔지 아세요? 요즘에 점포 진짜 많이 줄입니다. 알고 계시죠? 점포를 너무나 많이 줄이고 있고 ATM기로 거의 바뀌고 있고 실제로 어떤 게 그때도 고민이었냐면 하루에 내방하는 고객 수보다 근무하는 직원 수가 더 많았어요. 느낌 보십니까? 그 유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없애야 돼요. 더 빨리 없애고 싶은데 지금 나라에서 은행 같은 경우는 약간 공공재 성격이 있다 보니까 빨리 못 없애게 하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쨌든 지금보다 아마 은행 정보수는 더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대중부유층 옛날에는요 여기 어르신들 좀 돈만 가지고 있어도 쉽게 은행 가서 야 이번에 뭐 금리 좀 좋은 거 있어? 이런 거 물어볼 때가 이제 없어지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초부유층이라고 하는 아까 여러분들이 부자 100억 말씀하셨죠? 100억 이상 맡기는 초부유층을 위한 정보는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청담동, 압구정동 이런 식으로 증권사도 마찬가지예요. 지방 점포라든지 조그만 소규모 점포는 거의 다 없어지고요. VIP 분들을 위한 점포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니까요. 그죠? 자, 이런 것들만 보시더라도 와, 양극화가 심해지는구나. 사실은요, 지금 연 거의 10% 가까이 VIP를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2026년 정도 되면 50만 명은 넘지 않기 보수적으로 생각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 물론 시장이 좋다라고 하면 이제 어제 제가 삼성에 있는 지점장들 대상으로 강의를 했는데 사실 주가가 지금 되게 많이 흔들거리고 있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연초 대비는 올랐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들 박탈감이 지금 장난이 아니시더라고요. 자, 어쨌든 그래도
금융시장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한 55만 명 정도로 더 많이 늘어나지 않았을까? 저희가 원래 9.90% 생각한 것보다 16% 정도 더 증가하지 않았을까라고 지금 VIP 시장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야, 이 안에서도 갈려요, 여러분. 이 안에서도.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 금융자산 10억 있으면 그냥 일반 부자고 엄청나게 우리가 생각해도 돈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10억 가지고 있는 사람, 1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300억 가지고 있는 사람, 이 부자들 사이에서도 또 나뉘어요. 그래서 300억 이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체 부자들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의 50%를 가지고 있습니다. 너무 심하죠? 네, 굉장히 이렇게 점점점 이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시장은요, 빨리 사실 진입하셔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많이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왜 특히나 이 VIP 고객분들의 금융자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느냐? 여러분 느끼셨겠지만 옛날하고 지금 약간 달라지고 있는 게 여전히 내가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가장 중요한 자산이 부동산 맞습니다. 집이에요. 네, 거주용 부동산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 나중에 이제 여러분이 VIP 세미나 할 때 보시면 2026년도 세제 개편 얘기 나올 거예요. 왜? 너무너무 중요하거든요. 이번에 특히나 세제 개편안 중에 부동산 보유에 대한 법안이 너무 강력하게 바뀌는 바람에 자산가구들 요즘 심기가 매우 좋지 않습니다. 근데 뭔가 되게 심각하게 가세되는 걸 알고 있는데 뭐가 아주 디테일하게 바뀌어서 내가 뭘 준비해야 되는지는 아주 자세히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알려드리는 자리를 아마 하반기에 세미나로 만들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전히 거주용 부동산 비중이 많은데 느낌 오십니까? 그리고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자,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삼성생명 FOB센터에 있을 때는요, 세미나 주제에 부동산이 빠지면 고객분들이 오지 않았어요. 거의 부동산. 자, 그리고 제가 그때 상담했을 때요, 고객분들한테 사장님 어떻게 이렇게 비자가 되셨어요? 물어보잖아요, 그죠? 물어보면 다 뭐라고 했냐면 IMF 때 내 주변 사람들이 힘들었을 때 공장이나 집을 저렴하게 매수한 게 그때 가장 큰 불을 일으킨 이유 중에 하나였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은요, 보이세요? 부동산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보신 것처럼 금융자산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가 아마 금융시장에 대해서 저랑 같이 아마 공부하는 시간을 좀 가지게 될 겁니다. 도대체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바뀌어가고 있길래 도대체 금융자산, 특히 VIP들이 금융자산을 이렇게 많이 늘려가고 있을까라는 것들을 저랑 한번 같이 얘기를 해보시는 거죠. 자, 그런데 그게 점점 줄어드는데 특히나 이렇게 가속도가 붙게 되니까 코로나 때예요. 느낌 오시죠? 네, 코로나 때예요. 코로나 때 자산가, 특히 돈 좀 가지고 있는 분들이 특히나 해외 자산 정말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도 들어보셨을걸요? 서학개미라고, 그죠? 자, 돈 좀 있는 분들이 달러 바꿔가지고 해외 투자하면서 본격적으로 5년 전부터 부동산에서 금융자산으로 이전하는 속도가 빨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자, 그리고 보시면 일단은 보유하고 있던 예금 자산조차도 이렇게 바꾸고 싶어 합니다. 예전에는 이제 거의 다 예금 일색이었다면 이제는 투자 수익률을 이제 여러분들 고민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옛날 고객분들은요, 주식은 무조건 투기였어요. ETF가 뭐야? 이런 거 관심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제는 좀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고 있는 겁니다. 왜 바뀌었을까? 옛날하고 뭐가 달라졌길래? 자, 이런 것들 좀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VIP 세미나 할 때 제가 요즘에 저도 이제 대표이사들 모임이 좀 많아졌는데 법인 대표들이라든지 법인 이제 사장들 만나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달라진 게 옛날에는요, 법인 자산을 가지고 운용을 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법인 자산은 항상 유동성 때문에 법인이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이거를 운용하는 건 MMF 내지는 무조건 예금이었어요. 언제 뺄지 모르니까. 근데 지금은요, 법인 명의의 자산도 운용하는 게 굉장히 당연해지고 운용을 안 하면 굉장히 뒤처진다는 생각을 가질 정도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금융시장이에요. 금융시장 앞으로 어떻게 될까? 흐름 어떻게 될까? 이런 거에 관심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것도 굉장히 많이 바뀐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실제 우리 대표이사들 분들하고 한번 되게 재밌었던 게 있었던 게, 대표이사분들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까지 열심히 모았던 돈 한 30억 정도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1억 정도를 주변에서 야, 그거 예금만 넣지 말고 한 1억만 빼가지고 작년에 내가 좋은 거 그냥 말씀, 지금 사람들이 아니니까 작년에 삼성전기 좀 넣어놔봐라. 그거 너무 괜찮을 것 같다라고 누가 추천을 해줬대. 그래서 그래, 증권 계좌 하나 열고 한 1억 정도만 묻어놓자 라고 생각하고 묻어놓고 올 이제 여름에 쓸 일이 생겨가지고
불러가지고 야 지금 금융자산 어디 있는지 한번 싹 다 한번 뒤져봐 라고 해서 딱 가져와서 예금 30억 있는 거 얼마인지 하고 증권사 계좌를 딱 열어봤는데 그게 얼마가 돼 있었게요?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는 분들은 작년에 1억 올랐는데 그게 11억이 돼 있는 거예요. 눈이 돌아가죠. 그 사장님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내가 손에 기름때 묻혀가면서 평생을 열심히 돈을 벌어가지고 이렇게 힘들게 돈을 벌었는데 야 얘한테 얘 지금 하나 투자했더니 투입 난 거 보니까 이게 물론 작년이 이례적인 일이고 올해도 이례적인 일입니다. 하지만 그게 보여주는 건 뭐예요? 와 내가 신경 좀 써야겠구나. 내가 옛날처럼 그냥 방치해 놓는 거는 이건 이제 더 이상 안 되겠구나. 이런 이제 느끼시는 거예요. 많이 달라졌어요 진짜. 고객분들 생각이 정말 많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금융자산 좋아. 금융자산은 이렇게 포션이 많이 늘어났어. 그러면 금융자산 중에서 또 어떤 금융자산? 부동산 팔아서 싹 다 예금? 아니죠. 예금하려면 부동산 했겠어요? 자 팔았겠어요? 부동산 팔아서 예금으로만 간 게 아니라 예금 비중도 늘었지만 투자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실물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제가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여러분 지금 보통 재테크 강의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그 용어 중에 하나가 72의 법칙이라는 게 있어요.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복리의 마술인데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금융자산을 내가 지금 운용하는 금리를 나누면 이거를 2배 만드는 데 걸리는 시간을 계산해 주거든요.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정기예금 몇 프로예요? 2.5? 그래서 약간 이럴 때 3% 좋아. 3% 좋다. 3%로 만약에 지금 정기예금을 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1,000만 원을 2,000만 원 만드는데 얼마 정도 걸릴까요? 계산해 보시면 24년 걸립니다. 24년. 그죠? 24년 버티실 수 있으실까? 그죠? 힘들 것 같은 그죠? 자, 근데 작년에 코스피 그냥 주식 필요 없어. 전자고 하이닉스 다 필요 없어. 그냥 코스피 인덱스 우리나라 코스피에 작년 수익률이 연 74%가 넘거든요. 그러니까 눈 감고 그냥 코스피만 넣었어도 내 돈 1,000만 원이 1년 있다가 얼마가 된다? 2,000만 원이 됐던 게 작년하고 올해 있었던 일입니다. 느낌 오십니까? 야, 내 똑같은 이 피 같은 돈을 2배 만드는데 예금은 24년 걸리고요. 그 다음에 코스피는 우리나라 코스피 우리나라 망하지 않으면 안 망할 코스피가 1년 놔뒀더니 2배로 벌어지는 거를 지금 계속 어떻게 보면 자산가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피부로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아우 그 위험해 누가 해 라고 했던 것들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 돈 많은 사람들은요 정말 참 생각이 다른 게 리스크는요 요즘 어떻게 보면 무조건 회피하는 게 아니라 리스크는 관리하는 겁니다. 관리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요즘에 세미나 하면 이제 투자, 주식, 시장, 금융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시는 거죠. 자, 그리고 이게 재밌어요.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들은 부자가 어떤 사람들이 이제 부자가 됐을 것 같으세요? 어떤 사람들? 어떻게 해서 부를 형성했을까요? 제가 2000년대 초반에 만났던 VIP 고객분들은요 어떻게 부자가 되셨어요? 그러면 거의 절반이었던 것 같아요. 부동산 투자 잘하는 사람들 아니면 물려받은 사람들. 물려받은 사람 이길 수가 없었어 진짜. 거의 다 삼촌이나 증여받은 사람들 다 선대에서 돈 받은 사람들이 거의 넘버 1,2였거든요. 근데 지금 보이세요? 지금 어떻게 해서 부자가 되셨습니까? 넘버 1이 뭐예요? 사업가입니다. 사업소득이에요. 전 이게 되게 반가워요. 왜? 내 힘으로 한 거니까. 내가 열심히 해서 사업해서 일해서 번 돈이잖아요. 누구한테 받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특징, 저도 사업하고 주변 사람도 사업하는 사람 많지만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약간 리스크를 테이킹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러니까 사업했겠지, 그죠? 저도 그러니까 삼성 그 좋은 회사를 뛰쳐나와가지고 지금 월세도 운영하고 있는 거겠죠. 자, 그러다 보니 자산도 어느 정도 리스크를 지고서라도 내가 수익을 내겠다라는 이런 성향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반가운 게 뭔지 아세요? 저는요 이게 너무 반가워요. 대중교육층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주변에 솔직히 예전에는요 월급쟁이 하면 뭐 유리지갑이다, 투명하다, 국세청에 하고 맨날 세금을 공유한다 거의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K-에밀리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이 K-에밀리가 2026년도 하나금융연구소에서 지금 처음 나온 용어인데 이 에밀리라는 용어는 스위스 UBS에서 만들어진 용어. 이게 뭐냐면 대중부유층? 네, 이게 뭐죠? 월급쟁이 부자들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월급쟁이 부자들이. 자, 우리 멀리서 보지 맙시다. 우리 지금 알씨님들 작년에 올해 초부터 지금 하이닉스 인센티브 얘기만 봐도 정말 너무 부럽지 않았습니까? 그죠? 하이닉스가 작년에 그 작년 성과로 인해서 올해 1월에 모든 임직원 3만 명한테
네, 올해 받은 성과금으로 내년 얼마 지급한대요? 사실은요, 네, 거의 맥스가 없어서 3억 이상 지급한다는 얘기가 거의 많았죠. 지금 약간 좀 많이 있지만, 하지만 내년은 더 좋을 거라잖아. 내년에 이 더 좋은 성과금으로 그 다음에 2월에 야 거의 잘하면 뭐 5억도 넘는 성과금이 나온다더라. 1년 동안, 아니 3년 동안 앞으로 하이닉스 3만 명의 직원이 거의 10억이 넘는 인센티브를 받아간다더라. 아주 난리였어 신문에서. 기억나시죠? 자, 근데 이분들이 근로소득자잖아. 근데 인센티브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받는다고 하잖아. 자, 이분들이 인센티브 받는다고 하니까 난리가 났죠. 어디가? 삼성전자가. 저희 건물이 삼성전자 바로 옆인데 하이닉스 인센티브 발표나자마자 그 다음부터 뺑소니 소리가 들리기 시작해가지고 아 진짜 귀가 아파가지고 진짜. 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이 인센티브 더 달라고 지금 공무원을 받아내긴 했잖아요. 자, 여러분들 우리 주변에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이 엄청나게 부유층이 돼가고 있습니다. 멀리 안 가도 되는 거야. 이제 월급 받으시는 중산 부유층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일단 서울에 집만 가지고 있어도 서울 자가 김부자 K에밀리의 아주 대표적인 이제 명칭이 이제 돼가고 있는 거죠. 너무 반가운 거죠. 너무 반가운 거죠. 자, 그래서 이분들 자산이 결코 작지 않아요. 아까 얘기했던 부유층이라고 얘기할 만한 자산 수준에 올라가 계신 겁니다. 와, 근데 우리가 주변에 이제 대기업 다니시는 분들, 특히 맞벌이 하시는 분들은 정말 딱 이 K에밀리에 들어올 수 있는 대중부유층이 되시는 분들이시거든요. 멀지 않습니다. 다 주변에 있어요, 진짜. 자, 근데 이분들 특징이 뭐냐고. 이분들 특징이 자기 노력으로 된 거예요. 엄마 아빠한테 물려받은 게 아니야. 자,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은요, 다른 사람들보다도 내가 노력해서 돈을 벌었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금융상품, 금융투자에 대한 공부를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그래서 아마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여기서 궁금한 거. 말씀님, 부자들이요, 뭐에 가장 귀가 열린 것 같으세요? 뭘 궁금해할 것 같으세요? 부자들이? 그렇죠. 저는 100% 이해합니다. 세금. 왜냐면 저도 삼성 에코피센터 때 CFP 따고 고객분들하고 상담을 하는데 나 진짜 세금 상담만 했어요. 내가 지금 에코피센터에 있는 건지 세무상담센터에 있는 건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진짜 세금 상담을 많이 했거든요. 가진 게 많아서. 그런데 세금보다도 더 귀가 쫑긋한 게 있어요. 세금은요, 돈을 벌어야 내는 거잖아. 그죠? 돈이 있어야 내는 거잖아. 그럼 그 전에 부자들은 또 어떤 거에 귀가 열리냐면, 사람들은 다 똑같다. 우리 RC는 이번에 진짜 영어 나가면 너무 잘했어요. 근데 옆팀에 있는 사람이 와, 이번에 엄청나게 편성 크게 한 거야. 안 궁금하세요? 나도 영어 잘하지만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자들도 똑같아요. 부자들도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돈 벌었지 되게 궁금해합니다. 얘 뭐 해서 이렇게 돈 벌었지? 뭐 해서 이렇게 사업 성공했지? 뭐 투자해서 이렇게 돈 벌었지를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번 금융시대 2025년도부터 2026년도에 와, 투자로 굉장히 큰 부를 쌓으신 분들이 많이 생기셨거든요. 도대체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다른 부자들은 뭐 해서 돈 벌고 어떻게 절세하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나중에 고객분들 만날 때 사장님 아시는 분들 중에서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큰 수익을 보신 분이 계시대요 라는 얘기들 굉장히 좋아하세요. 그래서 VIP들 관련한 이런 강의라든지 이런 얘기 되게 많이 알고 계셔야 돼요. 누구든 어떤 식으로 이렇게 수익을 냈다더라. 이런 게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좋은 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분들 특징 아까 말씀드렸죠? 해외에 대한 관심 굉장히 많고요. 자, 금융자산 굉장히 관심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이제 내 전체 자산 중에서 부동산만큼 금융자산이 워낙 많아졌기 때문에 부동산은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잖아요. 어차피 지금 사야 되잖아요. 팔고 마음이 너무 힘들어. 하지만 금융은요, 내가 어떤 식으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완전히 천차만별로 달라지기 때문에 제대로 공부해서 제대로 운영하고 싶어하는 니즈가 되게 많아요. 이걸 딱 짚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를 지금 아마 세미나 때 고객님과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이 얘기를 이제 같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2026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죠. 이미 기본적으로 작년의 수익이 워낙에 좋았기 때문에 올해 기대감이 매우 높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들 벌써 올해 시장 이게
딱 느끼며 오셨겠지만 정말 쉽지 않았죠. 올해 진짜 쉽지 않았어요. 올해는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보 투자자분들이나 아니면 시장에 처음 들어오셨던 분들은요, 마음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진짜 제가 봐도 거의 이제 소칭 개미 투자자라고 하는 분들을 거의 멘탈을 들었다 놨다 했던 한 해가 올해. 그래서 아마 그 어느 때보다 더 궁금하실 거예요. 왜? 상반기 진짜 좋은 줄 알았다가 완전히 폭락해서 시장 완전 무너졌는데 그럼 하반기 어떻게 될까? 하반기는 지금 내가 이거 시장 빼야 되는 거야. 아니면 지금 내가 조금만 버텨가지고 이거 가도 되는 거야. 너무너무 어려운 시장인 거예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어느 때보다 이제 고객분들의 관심이 매우 높아져 있는 시기인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이렇게 돈을 벌었어. 여러분들이 지금 금융자산, 부동산에 돈을 벌었어. 자, 이 돈 번 거 어떡할 거야? 당연히 자녀들에게 물려줘야지. 그래서 절세. 그래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자, 여러분, 이 자산가 정도 되시면 이제 너무 힘들어지는 게 이게 정말 내가 많이 느꼈어요. 이번에 저희가 그 웰스에 대해서 한 2년 가끔 이제 기아자동차 직원들을 대상으로 이제 주말에 강의를 할 때가 있어요. 이제 강의 끝나고 쉬는 시간에 누가 와서 막 질문을 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진짜 정말 멋진 분을 만났습니다. 자, 그분이 쉬는 시간에 저를 찾아오셔가지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작년에 원래 금융자산 조금 얼마 있었는데 이걸 가지고 아시는 분이 다른 건 모르겠는데 같은 공장 다니시는 분이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너무 좋을 것 같으니까 작년에 이거 좀 들어가 봐라 라고 말씀을 하셨대. 그래서 들어가서 1년이 지났는데 이분이 지금 얼마를 벌었을까? 이제 그거 다 빼려고 하시는 거야. 자, 얼마를 벌었을 것 같으세요? 알시니? 고등학교 졸업하셔가지고 기아자동차 취직하셔서 공장에서 되게 열심히 일하시다가 이제 중간에 쉬는 시간에 이제 강의 듣고 저한테 질문하러 오신 분이었어요. 그분이 73년생이라서 자기가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은퇴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돈을 갑자기 많이 벌었는데 자기는 계속 이제 가지고 있고 싶진 않고 좀 빼서 좀 옮기고 싶은데 얼마나 벌었을까? 얼마나 벌었을 것 같아요? 10억? 5억? 아시니? 제가 오늘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우리는 스케일을 키워야 됩니다. 그죠? 스케일을 키웁시다. 자, 앞 숫자를 바꾸든지 뒷숫자를 바꾸든지. 좋아. 이 정도는 아니지. 55, 35. 35억 버셨대요. 와, 대박이죠.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러면서 더 놀래요. 그 다음 내가 얘기했던 게 그럼 혹시 연금을 준비하셨을까요?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자기가 취업하자마자 20살 취업했으니까 20살 취업하자마자 개인연금부터 해서 IRP 이런 거 되게 열심히 했대요. 그래서 60이 되면 국민연금 안 받아도 개인연금으로 한 달에 월 500씩 나온대요. 뭐 해드려야 돼요? 아시는 저 뭐 해드려야 돼요? 뭐 하러 뭐가 궁금하신 건가?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였냐면 이분이 왜 잘 찾아올 수밖에 없었냐면 35억을 가지고 있어요. 이분은 다시 은행으로 못 돌아가겠대요. 왜 못 들어갈까요? 일단 수익률 때문에? 그죠? 자, 일단 수익률 3%? 오케이, 너무 낮아.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 이분이 수익률보다 더 문제가 돼서 못 돌아가는 게 있어. 뭐냐면 맞아요. 세금입니다. 여러분, 지금 35억에서 10억만 정기예금으로 딱 넣어요. 예금 금리가 3%야. 자, 그러면 1년에 3천만 원 이자 생겨. 뭐가 걸려요? 그렇죠.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걸려요. 금융소득 종합과세. 금융소득 종합과세는요, 2천만 원이 넘어가는 금액을 나의 다른 소득, 근로소득과 합산해서 최고소득세율, 우리나라 최고소득세율 몇 프로인지 아시죠? 49.5예요. 50%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한 세금 떼가는 거예요. 자, 그것만 끝나는 줄 아세요? 이거 지금 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잖아요? 건버려 어마어마해요, 여러분. 장난 아니에요, 진짜. 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예금이 중요한 게 아닌 거 아시죠? 금리가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이분은요, 자기는 일단은 돈을 많이 벌었으니까 안전한 데다가 이전하고 싶어가지고 딱 봤더니 이게 지금 이자가 중요한 게 아니었던 거야. 그 증권사 CMA도 요즘에 2.5가 3% 가까이 주거든요. 넣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넣을 수가. 그러니까 나한테 제일 궁금했던 게 뭐예요? 세금. 비과세하는 그런 상품 있을까요? 세금 안 내는 거 있을까요? 자, 우리 여기서 약간 팁을 좀 얻어야 돼요. 제가 점심시간 이후에 우리나라 금융시장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 요즘 이게 저는 딱 좋은 여러분들이 정말 딱 좋은 타이밍에 저는 VIP 세미나 하시는 게 아닌가 싶은 게 여러분 제가 이 4년 전, 5년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주식 올라가는 것처럼 한때 막 비트코인
자, 근데 그때 당시 제가 긴급합니다. 모 대학의 부동산학과 교수님이 논문을 내셨는데 그 논문 제목이 뭐였냐면 비트코인이 올라가면 왜 강남 아파트 값이 오르는가 였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뭐야? 이거 느낌 오셔야 돼요. 자, 비트코인, 주식 같은 걸로 돈을 크게 버신 분들은요, 일단 벌었죠. 이걸 지금 이익 실현했죠. 자, 그 다음에 어떤 니즈가 강한 줄 아세요? 네, 이거를 안전한 자산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니즈가 되게 강하게 생깁니다. 지금이 어떻게 보면 딱 그런 시기예요. 정말 많이 올랐거든요. 그리고 한번 출렁거리는 거 봤죠? 자, 나중에 다시 올라가더라도 이익 실현하잖아요. 자, 이제는요, 나는 많이 좀 벌만큼 먹었는데 이제는 좀 안전한 자산으로 옮기고 싶어. 이게 딱 VIP 고객분들 마음인데 그게 첫 번째가 원래는 강남 아파트였어. 근데 지금 강남 아파트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규제가 너무 심해. 규제가 너무 심해.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못 팔아.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남 아파트라든지 부동산으로 가지 못하는 자금이 금융자산으로 어떻게 조금 더 안전하게 이전을 하는데 이전하면서 세금 문제까지 좀 혜택을 받고 옮길 수 있느냐에 대한 니즈가 지금 되게 많으십니다. 딱 많으시죠.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좀 긁어주시면 다 고객분들이 가장 필요한 솔루션을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딱 이거예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더 많이 벌었어. 주변에서 제가 돈 좀 벌었다는 사람들 보면 막 진짜 막 금액 단위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진짜 재밌었다. 어제도 이제 지점장들이니까 임직원들이잖아요. 사장들이 임직원들이잖아요. 제가 옛날 그 직장 다닐 때는요, 그 선배들한테 선배 퇴직 언제 하고 싶어요? 야, 로또만 당첨돼봐. 나 당장 그만둔다. 그죠? 내지는 나는 다 필요 없어. 5억만 주면 당장 나갈 거야. 이런 분들이 정말 많았거든요. 근데 제가 어제는 우리 그 선배님들한테 혹시 만약 30억 정도가 갑자기 생긴다. 회사 다니실 겁니까? 아니면 그만두실 겁니까? 내가 여쭤봤어, 진짜. 어제 한 40명 정도 됐거든요. 어떻게 답변했을까요? 맞아. 완전 달라졌어요. 다 다니신대요.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랬어.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지금 금융자산을 한 10억, 20억 벌고 이 딱 가지고 모른 척하고 다니시는 분들 있을 수 있다. 잘 봐라. 그죠? 갑자기 어느 날 차를 바꾼다든지 명품 시계를 산다든지 그런 분들이 진짜 직장에서 정말 생길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많이 생기고 있는데 문제는 뭐다? 이런 분들 금융사를 많이 사다 보니 금융소득 종합과세가 문제가 되는데 이 금융소득 종합과세 2천만 원이라는 이 2천만 원이 언제 생긴 건지 아시죠? 20년 전에 여러분 20년 전 2천만 원 지금 갔냐고요 지금. 그죠? 이 문제잖아. 거기다가 자 여러분 이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가지고 집 하나 샀다고 칩시다. 자 강남 아파트 지금 평균 집값이 20억이 넘었습니다. 아시죠? 30억 정도 됩니다. 거의 평당 1억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그분들은요 집 하나 애들한테 빌려주는데 상속세율이 30억 이상은 몇 프로예요? 50%예요. 솔직히 여러분 솔직히 우리 아시니 증여 상속은요 원래 부자들 얘기 아닙니까? 맞죠? 상속세를 낸다고 우리나라에서 부자들 얘기였죠? 근데 지금은요 강남에 집 한 채 가지고 있고 뭐 하나 조그만 거 가지고 있으면 무조건 상속 증여 애한테 내가 원하는 대로 절대 물려줄 수가 없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VIP가 제일 궁금해하는 거 시장 어떻게 되지? 금융에서 어떻게 하지?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물려줄 때 세금 어떻게 하지? 이거 세금 다 뺏기면 나 애들한테 뭐 물려주지? 이거예요.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아마 세미나도 이 두 가지 주제로 아마 준비가 될 거예요. 왜? 가장 궁금해하니까. 이런 것들을 가장 궁금해하니까. 자, 여러분 아주 기도 안 차. 남 얘기도 아니야 이거 지금. 강남에서 지금 현금 100억이 넘어 이제 48평, 50평 아파트 건물이 아니고 죄송한데 강남 건물 얘기가 아니고요. 한 50평, 40평 가지고 있는데 요번에 거래된 아파트 초고가 와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당연히 집 하나 가지고 있어도 상속 증여가 당연히 이슈가 될 수밖에 없는 게 현재의 실정입니다. 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대중부유층이 증가하고 있잖아요. 그죠? 금융자산 1억부터 10억 사이에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는 대중부유층, 근로소득자들 증가하고 있는데요. 문제는 만날 채널이 없어지고 있어. 만날 PD들이 없어지고 있어. 정보가 없어지고 있어. 그거를 누가 채워줘야 되냐면 우리처럼 직접 나가서 아웃바운드 영업을 하면서 고객을 만나는 분들이 이 시장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이 시장 당연히 가지고 오셔야 됩니다. 사람을 만나서 대면으로 거기에 컨설팅을 하는 거는요 완전 프리미엄 서비스예요.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저는 FP 센터에 있을 때 가장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출장을 좀 많이 다녔었어요. 그래서 미국도 이제 LA라든지 뉴욕도 갔다 왔고 또 MBA 하면서 홍콩, 싱가포르에 있는 이런 자산 관리하시는 분들 영업을 봤는데요. 해외에서는요, 알고 계시죠? 우리 RC님들 FP, FC라고 하는 보험 영업 설계하시는 분들의 사회적 지위가 매우 높습니다. 왜? 나를 만나서 나의 리스크를 매니지먼트 해주고 금융자산에 대해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난다는 이런 사람들에 대한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저는 이제 이게 우리나라도 본격적으로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지금 사실 좀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이게 VIP 시장이 너무 방금 느낌이 든 거예요. 자산 100억 이상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점포는 늘어나고, 그죠? 이 중간층 점포는 거의 다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한 공백을 우리가 좀 당연히 가지고 와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데, 자, 그러면 저는요, 이 나중에 제가 오늘은 정말 심플하게 얘기할 거지만 VIP 시장을 공략하고 싶으시다면 고객층에 따라서 완전 성향이 정말 많이 달라요. 정말 많이 달라요. 그래서 좀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좀 공부해서 갔으면 좋겠는지를 좀 알고 가시면 너무 좋을 것 같은 게, 자, 저는 웃겼던 게 뭐냐면 아까 우리 부자가 되는 원천, 소득 원천 1위가 사업 소득이었죠. 사업가라는 얘기잖아요. 자, 근데 이 사업가가 법인 대표이사 CEO와 오너가 또 달라요. 아시죠? 네, 오너, 지분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법인에서 월급만 받고 있는 월급 사장이냐에 따라서도 어떤 식으로 공략해야 될까가 정말 너무너무 달라지는 게, 이것도 문제긴 하더라. 나중에 요번에 이제 세제 개편안 보시면 가업 승계에 대한 얘기도 되게 많이 바뀌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오너들, 특히 이 회사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자녀한테 물려줄 때 정말 너무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떤 고객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나는 정말 평생 사업에만 바쳐가지고 난 집도 없고 난 사업밖에, 회사밖에 없어 라고 얘기했는데 그 회사의 가치가 어마어마한 거야. 지분 가치가. 자, 근데 그분이 그 회사 하나 애들한테 물려주려면, 제대로 물려주려면 진짜 세금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는 이런 이슈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업가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인 대표이사냐 아니면 오너냐에 따라서도 굉장히 달라지고요. 자, 그리고 자산가도요. 진짜 예전에는 자산가 모임 그러면 거의 부동산 가지고 계신 분들 모임이 되게 많았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정말 많이 달라졌고요. 제가 아시는데 부동산 하시는 분들하고 되게 친하거든요. 근데 이제 부동산 하시는 분이 되게 굉장히 신기한 모임을 갔다 왔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모임 갔다 오셨어요 했더니, 우리나라 VIP랑 해외 VIP가 약간 특징이 있는데, 자, 똑같이 VIP가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한국의 VIP는요 명예리치가 되게 많이 증가한대요. 명리치. 자, 여러분 명예리치, 이 명예 기준은 몇 살일까요? 40세 전 이하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미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자, 40세 이하의 명예리치가 한국에는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게 우리 한국 VIP 특징이고요. 글로벌 시장에서 VIP 특징은 또 뭔지 아세요? 여성 자산가가 늘어나는 게 특징이 됩니다. 여성 자산가. 그래서 여성 자산가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봤더니 아이러니하게도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 그죠? 만만치 않죠? 자,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도 이번 조만간 1조가 넘는 자산가가 나오실 것 같죠? 조만간 아시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이슈 때문에 글로벌과 우리나라도 이제 자산가가 증가하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나라가 파생 상품 많이 하고 비트코인 많이 하고 이런 거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부유층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차이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전문직 종사자분들은요, 전문직 종사 특징이 있을 거예요. 일단 전문직 종사자분들을 만나면 기분 좋지가 않아요. 그죠? 어찌나 이렇게 사람들을 그렇게 하시는지 맨날 자기만 막 보죠. 다 알죠. 우리 많이 만나봤으니까. 자, 근데 전문직 종사자, 제가 외국 경영을 할 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전문직 종사자는 좀 성격이 딱 두 개인 것 같고, 하나는 본인이 너무 빠꼼이에요. 그래서 진료 오지 않는 시간은 스크린 모니터가 바뀌어, 딴 걸로. 무슨 말이죠? 자기가 다 해.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은요, 재산을 다 누가 관리해요? 와이프가. 네. 전문직 종사자의 굉장히 많은 부분을 다 와이프가 관리합니다. 와이프가. 그래서 제가 예전에 세미나를 할 때 정말 웃겼던 게 뭐냐면, 주말이나 저녁에 세미나를 하면 이런 전문직 종사자분들이 정말 시간 내서 오시는데, 평일날 낮에 세미나를 하잖아요. 싹 다 여성분들인데 그 여성분들이 대부분 남편분들이 거의 의사라든지 변호사 같은 전문직 종사자가 매우 많았고, 그분들만의 커뮤니티가 또 따로
결성이 돼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굉장히 큰 차별화 포인트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이런 것도 알고 계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 어디서 만날까요? 어디서 만나요? 만나야지. 제가 사실 이 세미나 마케팅 할 때도 꼭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그 외장의 은행 같은 경우는 세미나를 정말 많이 해요. 그냥 매달 그냥 꾸준하게 해요. 정말. 그런데 그렇게 꾸준하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멤버 겐 멤버, MGM이라고 얘기하는데 VIP 고객의 친구는 VIP거든요. 유유상점이에요. 아시잖아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래서 혼자 내가 알고 있는 VIP 혼자만 오지 마시고 친구랑 같이 오는 세미나를 만나야 내가 자연스럽게 그분의 지금 정보를 알게 되다 보니까 그런 세미나를 되게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VIP 시장 공략의 첫 번째는 커뮤니티입니다. 커뮤니티의 모임이에요. 모임. 확실히 이렇게 말하면 좀 죄송하기는 한데 저도 전 직장 모임을 좀 못 나가게 되더라고요. 저 직장 되게 많이 오겠잖아요. 전 직장 모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은요, 이 나가서 말하게 되는 이 대화가 안 맞아요. 왜? 저는 애들 급여를 줘야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이 생각하는 것 자체가 너무 달라지기 시작하는데, 피고용자와 고용자의 이 위치가 너무 바뀌는 거예요. 난 이 사대보험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가지고, 야, 이거 어떡하냐 고민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야, 월급이 이게 뭐냐?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야, 이게 너무 생각이 달라져서, 확실히 이제 그런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만나다 보니까 커뮤니티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VIP들은요, 개별 공략하는 것보다는요, 이 모임에 소속돼서 이 모임을 관리하는 게 가장 큰 효과를 봅니다. 우리 예전에 저희도 이제 VIP 마케팅 할 때 항상 이런 것들을 공략하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 커뮤니티 보통은 이렇게 자산가들이라든지 대표이사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요 외로울 수밖에 없죠. 그 사람들이 많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커뮤니티가 되게 끈끈해요. 거기서 정보를 주고받기 때문에, 거기서 되게 좋은 얘기들이 오고 가기 때문에 이런 모임을 적어도 한 사람이 두세 개 정도는 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외로 공부하는 거 매우 좋아합니다. 공부하는 모임이 매우 많아요. 그래서 이런 모임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반드시 연결고리를 만드셔야 돼요. 연결고리 어떻게 들어가야 되느냐. 자, 그러면 이런 모임이라든지 이런 연결고리는 여러분들 어떻게 만들어내실 수 있으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만들어낼까요? 이 연결고리를. 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이런 거였어요. 아까 말씀드렸죠? 공부하는 거 너무 좋아한다. 공부하는 게 가장 많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최고위 과정 같은 거, AMP 과정 같은 거, 그 다음에 대학교에서 하는 이런 과정 정말 많이 합니다. 저도 되게 좋아하는데, 왜냐면 사업만 하다 보면요, 이런 정보를 앉아서 제대로 듣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모임, 검증된 이런 대학교의 AMP 과정 같은 데서 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이런 정보들을 얻는 걸 매우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에 보니까 이 AMP 과정이 좀 많이 죽기는 했어요. 옛날보다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지금은 어떤 걸 많이 하냐면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모임보다는 누구나 들어올 수 있는 약간 폐쇄형 있죠. 약간 검증되고 어느 정도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는 이런 모임으로 자꾸 바뀌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장 들어가기 편하고 나도 공부할 수 있고 거기 들어온 사람들을 같이 만날 수 있는 게 독서 모임, 최고 경영자 모임, 그 다음에 자산관리와 공부하는 모임, 이런 모임에서 고객분들을 만날 확률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 들어가서 보통은 이제 막 충고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서 이제 고객분들하고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연결고리를 일단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즘에는 요즘 미디어가 너무 좋아졌죠. 옛날에는요, 고객분의 신뢰를 쌓기 위해서, 솔직히 말하면 고객은 나를 처음 만나는 거잖아. 그러면 내가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한 번에 알리기 어렵잖아. 내가 외모가 미스코리아가 안 되는 이상. 자, 그러면 이미 기존의 미디어들, 예를 신문이라든지 아니면 방송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지도를 쌓아놓는 거, 인터뷰를 자꾸 하고 자꾸 어디 가서 신문에 기고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전통적인 미디어 안에서 해가지고 고객들한테 이런 거 막 보내고 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아시죠? 유튜브, SNS 너무 잘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일단 미디어에서 나의 신뢰와 콘텐츠를 차곡차곡 좀 쌓아놔서 고객분들이 얘 되게 뭔가 꾸준하게 자기 관리도 잘하고 자기 전문성이 가지고 있는구나 라는 것들을 검증하면서 보여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한눈에 다 보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포인트. 젊은 애들은요, 이거부터예요. 일단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를 딱 쌓아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일단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취미예요. 골프 잘 치는 거 매우 도움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되게 도움 많이 되는 거 미술. 그 다음에 음악, 이런 것들에 대한 조예가 좀 깊거나 좀 다른 쪽, 내가 이 VIP들이 좋아하는 예술과 취미에 약간 조예가 있는 분. 왜냐면 저는 RC님이나 FC님 만났을 때 전공이 미술 전공하신 분, 인테리어 전공하신 분, 자, 그 다음 이런 것들 다양하게 전공하신 분들 되게 많이 만나거든요. 그분들은요, 자기 전공 살려서 그분들한테 이런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조언, 아니면 이런 커뮤니티에 들어가서 이분들과 친숙하게 어떤 연결고리를 가져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같은 취미라는 연결고리를 가지는 거지. 그죠? 자, 그리고 마지막은요, 이거 돈 좀 써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커뮤니티 중에서 되게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일단, 사는 거주지예요, 거주지. 자, 제가 알고 있는 굉장히 영업을 잘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영업을 잘하고 싶은데 VIP를 만나고 싶어. 편하게, 격이 없이. 이분들과 왜 VIP 특징 중에 하나가 뭐예요? 나랑 수준이 맞는다고 생각을 해야 사실 어느 정도 마음을 열어주잖아요. 근데 그 맞는다는 게 뭐가 맞는지 어떻게 알아요? 일단 검증된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거주지잖아요. 비싼데 타워 페리스를 가졌어. 전세로. 매수를 못하니까. 자, 거기 들어가서 거기 피트니스 센터에서 만나고, 거기 커피 전문점에서, 거기 지금 주민 동호회에서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딱 일단 만나는 순간 같은 레벨이 되는 거예요, 그분들하고. 그래서 진짜 거기로 이사하셔서 영업하시는 분들 저는 실제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좀 감사한 게 학부모 모임도 저는 보니까 되게 많이 이용하시는 분들 많더라. 그 대신 학부모 모임을 이용하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되냐? 우리 애가 좀 도와줘야 돼. 아시죠? 공부를 좀 해줘야지. 공부를 좀 해줘야지. 그죠? 공부 잘하는 엄마는 최고야, 진짜. 다 필요 없어. 근데 다들 고개를 펴지 절레절레. 그죠? 애가 좀 공부를 잘해주면 아시겠지만, 어머, 누가 엄마 이거 끝내줍니다. 정말 이거 굉장히 좋은 모임입니다. 학부모 모임 잘만 이용하시면 완전 최고예요. 자, 그리고 제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협업을 하시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어떤 협업? 제가 PB였을 때요. 은행에서는요, 종신보험 못 팔아요. 그리고 여러분, 은행에서 안보험하고 치아보험 팔 수 있는데요, 아무도 안 팝니다. 아무도 안 팔아요. 왜? 그걸 언제 설명하고 있어요? 이거 전문 지식이잖아요. 못 팔아요. 그래서 은행 PB들이요, 차라리 고객이 이런 니즈가 있잖아요. 아시는 분들 소개시켜, 저도 그랬어요. 아시는 분 소개시켜주고 말지, 내가 거기에 앉아가지고 설계하고 있어. 내 혈관이 어쩌고, 씨발. 절대 못합니다, 여러분. 진짜 내 거 설명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좋은 게 VIP를 관리하는 PB라든지 증권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하고 협업하는 이런 네트워크 만들어 놓는 거 굉장히 필요합니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외에도 제가 그냥 이 케이스만 몇 개만 가지고 왔지만 이 외에도 이런 VIP들 모임에 내가 연결고리를 가져갈 수 있는 것들에 대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이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이 안에 들어가 있어야 VIP 시장을 성공적으로 저는 공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자, 그리고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아까 파트장님 얘기 듣고도 마음이 아팠지만 저는 VIP 시장을 공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이 VIP가 되시는 겁니다. 당연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VIP가 되셔서 은행과 증권사에서 VIP 관리를 받아보셔야 되고요. 같은 VIP가 돼야 이분들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같은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일단 VIP 시장,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국의 VIP 시장은요,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성장성이 매우 큰 시장이고요. 너무 안타깝게도 우리 중산층이 양극 같으면서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시장을 반드시 공략하셔야 된다고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립니다. 자, 제가 지금 딱 30분인데요. 딱 오늘 이 시간이 끝나고 나잖아요. 점심시간 이후에 현재 VIP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한국의 금융시장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 시간 또 짧게 강의를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이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정장이 주인 선생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부터 1시까지 점심 식사를 하시면 될 텐데요.